일찌감치 시작된 더위와 긴 장마까지 예보된 올여름. 거기에 에너지 사용료 인상 소식까지 겹쳐 알뜰한 여름나기를 위해 집 안팎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한 번 생기면 순식간에 번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곰팡이. 곰팡이는 발암물질이거든요. 곰팡이 박멸과 단열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 집안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돕는 단열 필름.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줬더니 보이세요? 이 떨리는 거? 자동환기창은 창문을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좋은 공기만 들이는 창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로 내 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데요. 여름나기에 필수가 돼버린 에어컨. 몸은 좀 고생도 뭐 하나 더 설치하면 완공했다는 보람이 있죠.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뜨겁게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주거 공간이 몰려있는 도심. 편리성은 보장되지만 사람들이 몰려있는 만큼 더위가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 소식까지 있어 냉기는 잡고 주거 공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는데요. 그러기 위해 점검해야 할 곳은 집 내외 벽의 상태. 더운 공기를 차단하고 냉기가 새는 걸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가구 주택 1층인 이 집도 여름맞이 점검과 단열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 네. 저희가 먼저 그 철거하는 거 다 하고 네. 그다음에 면 잡고 페인트 칠하기 전에 걸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팡이가 너무 심각하게 피어가지고 근데 겉에 보기에는 곰팡이 별로 안 심해 보이는데요? 여기 안에 네. 곰팡이 냄새 엄청 심각해요. 아, 일단 냄새가요? 냄새가 엄청 심각해요. 이거 뜯어내면은 곰팡이가 엄청 심해요. 여기. 아이고, 까맣게. 이렇게. 아이고. 저기 완전 까맣네. 여기 벽이 다 그래요. 어이구. 곰팡이 때문에 막 저희 아들도 그 아토피 막 있고 저도 이제 곰팡이 알러지 같은 거 있거든요. 곰팡이의 독성 성분은 호흡기나 식도로 들어가면 아토피, 천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장판을 걷어 올리면은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특별히 바닥 결로가 심합니다. 아, 바닥이요? 네, 바닥에서 물이 여름철에 비가 오면은 이게 장판이 들뜰 정도로 결로가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로가 심해 밤뿐 아니라 집안 전체가 곰팡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결로가 생겼다는 건 단열이 잘 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요. 단열 작업 전 곰팡이의 상태 파악부터 시작하는 작업자들. 와, 다 숨어 있었네, 곰팡이가 다. 와, 여긴 진짜 다 벽이 다 젖어가지고 이게 다 들어붙는 거 봐요. 와, 곰팡이가 정말 심하네요. 네. 냄새. 단열이 미비한 벽에 결로가 생길 것이고 이 결로가 생기면 의당 곰팡이는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을 해서 곰팡이를 죽일지라도 단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결로가 발생하고 다시 곰팡이는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냄새 되게 심하시죠, 선생님도? 이 곰팡이 포자가 눈으로 들어가거나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곰팡이가 번진 부분과 상태 파악까지 마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곰팡이 제거하면서 벽에 있는 세균 박테리아까지 제거하는 특수 약품입니다. 비염소계의 살균 소독제를 사용, 곰팡이 살균에 나선 작업자. 이때는 분사력이 높은 스프레이를 활용, 약품을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는데요. 때문에 살균 작업에 방독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어우, 독하네요. 어우, 답답하네. 숨 쉬니까 훨씬 좋네요. 네. 아, 근데 진짜 독하긴 진짜 독하네요. 네, 맞습니다. 곰팡이가 워낙 독한 거기 때문에 곰팡이는 잘 죽지도 않고
그래서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이 독한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살균 작업을 하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벽에 들러붙어 있는 벽지 제거가 한창입니다. 이거 제거를 안 하면요 네. 곰팡이가 또 발생이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곰팡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살균제를 죽이는 거예요. 무작정 힘을 쓰다가는 지치기 십상. 요령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벽지 제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3-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이 작업만 3-4시간 끌고 내시는 거예요? 이 벽에 너무 밀착돼가지고 칼날로 밀리지 않는 벽지가 있어요. 아주 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긁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긁어가지고 섞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는 곰팡이 제거를 위해 벽과 씨름하는 작업자들. 힘들다. 힘들죠. 지금 몇 시간째 하고 계신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이요? 3단계로 진행되는 벽지 제거 작업은 작업자들 사이에서도 고데기로 손꼽히는 과정인데요. 끌로 긁어내는 게 1차, 다음은 사포, 마지막은 토치입니다. 완전히 눌러붙어 떼지지 않는 벽지를 불로 태운 다음 제거하는 건데요. 가 마감이기 때문에요. 마감면은 깨끗해야지 예쁘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반복 작업의 연속 때문에 66제곱미터, 20평 정도 작업을 하는데 2-3일이 걸린다네요. 창틀 밑에 터져가지고 실리콘 쏘는 거예요. 틈이 벌어져 있잖아요. 벽이 드러나자 곳곳에 보이는 갈라지고 깨진 틈새. 이곳을 모두 메우고 보수하는 과정은 단열을 위한 기초 작업인데요. 꼼꼼하게 틈새를 메운 다음 벽면 정리를 해줍니다. 이 퍼티 안에는 이제 곰팡이를 죽이고 방지하는 물질도 같이 들어있어서 아까 저희가 한번 곰팡이 소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하게 되면 혹시나 반존하는 곰팡이를 다시 한번 제거하고, 그리고 단차가 생기면 페인트가 칠해질 때 안 예쁘니까 그 단차를 최대한 없애주려고 퍼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접착제인 퍼티를 사용. 벽 전체에 있는 크고 작은 틈을 다시 한번 메워줍니다. 이쪽에 그 터진데 이쪽에 메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벽면 여기 크랙이 있어가지고 이쪽 크랙 메우시는 것하고, 저기 갈라져 있잖아요. 네. 저런 데로 물이 타고 내려오면서 타고 들어가요. 안쪽으로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메꿔줘야 돼요. 외벽 작업을 위해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까지 갖춰 입은 작업자. 상수 차단제. 방수 역할도 하면서 접착 역할도 해요. 접착이요? 네. 갈라지는 거, 뭐 이렇게 깨지는 거, 뭐 떨어지는 것들을 아. 잡아줘요. 약간 부스러기 같이 네, 떨어지는 그렇죠. 것들이요? 네네. 아. 단열 효과는 높이고 방수 효과를 위해 외벽 보수는 필수. 지어진 지 25년 된 다가구 주택이라 곳곳에 세월의 흔적들이 많은데요. 1차로 큰 틈새부터 완전히 메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채워주는데요. 그런 다음 바로 2차 작업에 돌입. 이번에는 기계까지 동원됩니다. 외부 할 때 쓰는 방수의 장비예요, 이게 기계. 1차 작업이 부분 중심이었다면 2차는 외벽 전체에 하는 작업인데요. 본드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은 좀 강해요. 아, 약간 끈적끈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외벽 작업을 위해 먼저 집 주변에 있는 물건들의 비닐을 씌우는 보호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벽 보수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의뢰인의 집은 다가구 주택 1층, 공동현관 주변을 포함해 외벽 전체의 방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 바로 주택과 맞닿아 있는 면이라네요. 이 안쪽에 보셨듯이 되게 많이 곰팡이가 심했잖아요. 아, 이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바깥에서 칠해주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정도의 공간. 좁은 곳에서의 작업은 쉽지 않은데요. 외벽에 방수액을 꼼꼼히 뿌려주는 작업장. 더운 날씨에 방호복과 방진 마스크까지 끼고 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고됩니다. 힘들죠. 아 근데 꽤 오랜 시간 뿌리시는데요, 보니까? 세세하게 갈라진 틈새를 집중적으로 많이 쏴서 많이 침투해서 방수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외벽 방수액이 마르는 사이 내부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건 이제 바닥 방수제인데요.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 공극을 메워줘가지고 네, 이게 이제 올라오는 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방바닥에 방수 작업을 할 때는 특히 벽과 가까운 바닥을 중심으로 해주는데요. 2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정도 덧발라줍니다. 이런 것들을 메워줘야지 이쪽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이 속을 다 메꿔주고. 빈틈을 방수제로 채워준 후 1시간 정도 말리는데요. 결로가 심한 곳은 방수 페인트까지 한 번 더 칠합니다. 방수 페인트 일종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이 많이 손상돼 있고 더럽고 그래서 이걸 바르면은 더 방수 효과도 높아지고 더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롤러로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해야 하는 작업. 군데군데 난 구멍도 막아줍니다. 다음 날 다시 의뢰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을 준비하는 걸까요? 벽에 완전히 밀착할 수 있는 단열 페인트를 칠합니다. 단열재를 이제 붙이면은 단열재들은 이 안에 있는 습을 가두기 때문에 속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 제거와 함께 내외부의 보수와 방수까지 마친 상황. 이제 마지막으로 내벽의 단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두꺼운 단열재 대신 단열 페인트를 선택. 페인트로 단열을 한다는데요. 누수에 강하고 벽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기계로 쏘니까 분재 때문에 나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겨우 방 하나 작업했을 뿐인데 얼굴에 얼음꽃이 핀 것 마냥 하얀 페인트로 뒤덮인 작업장. 집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단열 페인트를 칠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3-4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페인트 또 뿌리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기 광촉매라고 해가지고요. 친환경적인 살균제에 해당합니다. 단열 페인트를 칠한 곳에 광촉매 물질을 돋고 유해 물질까지 제거해야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엄청 궁금해요. 드디어 집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여기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그 물음표 다 없애버렸습니다. 새 집이 됐어요. 와. 여기 크랙도 많이 있었는데 메꿔졌나 봐요. 네. 와, 여기 새 방이 됐네요. 곰팡이 났던 거 다 그렇죠. 없어졌네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새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만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를 대비해 곰팡이 제거와 단열까지 했으니 올여름 시원하게 날 일만 남았네요. 더위도 잡고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기 위해 애쓰는 작업자들을 찾아 이번에는 경기도로 왔습니다.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전원주택단지인데요. 어떤 현장이 있길래 사람들이 일이 많을까요? 오늘 단독주택에 기존에 있던 필름을 제거하고 단열 필름이라고 해서 뜨거운 햇빛,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이제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필름을 시공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공되는 부위는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런 뽁뽁이가 되어 있는 게 혹시 왜 되어 있으신 건가요? 겨울에 춥기도 하고 그래서 뽁뽁이로 처음에 뽁뽁이를 붙였어요. 기존에는 단열 필름과 에어캡을 혼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전체를 단열 필름으로 교체하기로 한 겁니다. 손자가 놀러와서 창밖 구경한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댔는데 너무 뜨거워서 혹시 화상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 아, 그 손자가 데일까봐 걱정될 정도로 많이 뜨거운가 봐요. 네네네, 열감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여름 대비도 하고 단독주택이라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걸 줄이기 위해 시공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집 전체에 있는 창 개수만 32개. 장소에 따라 쓰이는 필름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2층 거 통에 담아서 한 번 올라가요. 네네.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맑은 창 유리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이제 프라이버시 중요시하기에는 검게 잘 안 보이게 하는 농도도 있기 때문에 5%, 35%, 70%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시공하고 있어요. 이 틈 사이로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고 그 틈으로 인해서 열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본격적인 필름 시공에 앞서 기존 필름 제거에 나선 작업자들. 힘과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듯이 손도 다시 까지려고 그러고 조금 힘든 작업입니다. 원래 이렇게 잘 안 벗겨져요? 네, 지금은 조금 양호한 편이고 더 심한 거는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자외선 측정하는 장비이고요. 시공이 안 된 곳에 부착을 보게 되면은 약 53 마이크로와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필름으로 시공했을 때 자외선 수치는 0이 나오게 되죠. 시공 전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네요. 필름을 떼고 난 후 남아있는 접착제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단단히 붙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무작정 힘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이라 전용 약품까지 사용하는 건데요. 약품으로 접착제를 불려서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드 제거하는 것만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화착이 됐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많이 커요. 찐득한 점성 때문에 쉽사리 창에서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진짜 힘들어.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줬더니 손목이 막 지금 보이세요? 떨리는 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경험에서 얻은 비법으로 잔여물 하나 없이 그야말로 깔끔하게 정리된 유리창. 필름은 셀프 시공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필름 시공 본 작업은 이제부터인데요. 스티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요. 투과율이 낮은 필름, 그러니까 색이 진한 곳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곳에 붙이는데요. 붙일 때는 기존에 있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최대한 많이 주고 공간 일박이 없게끔 최대한 밀착해서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공기 한 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착시켜주는 것이 포인트. 맞춘 것 마냥 창에 딱 맞게 재단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네, 이제 요거 한 칸 끝났습니다. 끝 마무리가 틈새가 없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야지 제대로 된 시공이라고 할 수 있죠. 단열 필름 시공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재단인데요. 필름이 이 사이즈가 창문보다 작기 때문에 2개의 필름을 2개 잇는다고 해서 잇기 작업이 있어요. 생산되는 필름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152cm에 3000cm가 보통인데요. 주택의 창 크기가 천차만별이라 잇기 작업은 필수. 이음새가 보이지 않도록 딱 맞붙이는 작업.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해 이 작업만큼은 숙련공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감쪽같이 이어붙였네요. 대표님 사다리 좀 갖다 주세요. 이제 남은 창은 에어캡이 붙어 있는 곳인데요. 네, 뽁뽁이는 단지 바람이 들어오는 우풍만 조금 막아주는 효과만 있을 뿐이에요. 겨운에 도움을 줬던 에어캡부터 제거하는 작업자. 열에 의해서 비닐이 녹아내려서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작업 특성상 종일 해를 받으며 하는 일. 얼굴이 익어서 불그스름하게 변할 때도 많습니다.
비닐 뽁뽁이를 다 제거를 하고 단열 필름으로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작업자 4명이 종일 매달려 시공한 창만 32개.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단열 필름의 농도까지 딱 맞춤형 시공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단열 효과도 좋아졌을지 궁금하네요. 28도네? 확실히 열차단이 되네요. 여기 온도가 36도에서 8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28도여서 깜짝 놀랐어요. 올 여름에도 이제 냉난방비 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공하셔가지고 이제 살림에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흔한 주택 형태인 아파트. 고층의 주택인 만큼 뜨거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단열의 포인트인데요. 자동환기 창은 이제 보통 일반 창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극기배기 시설로 환기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창은 창문을 닫혀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좋은 공기는 안으로 들이고 안에 있는 유해가스나 아니면 나쁜 공기는 바깥으로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창입니다. 냉기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자동 환기 창호. 제작하는 곳을 찾아 경기도로 왔습니다. 자동환기 창 제작하기에 위에 팔레트 하나만 여기다 내려주세요. 환기용 기계가 내장된 형태지만 틀 제작 과정은 기존 창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요. 먼저 창의 크기에 맞게 원자재를 재단합니다. 45도로 용접을 해가지고 45도로 치고 있습니다. 철 보강제 역시 창호 제조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 중 하나인데요. 창호가 플라스틱 창호이기 때문에 연질성, 그러니까 휩연상이 강하거든요. 이 휩연상을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두꺼운 철 보강제를 집어넣는 거고요. 변형 방지를 위해 겉면은 플라스틱, 속은 철로 채워진 이중 구조로 제작. 일반 창호에 비해 철 보강 힘도 3배나 더 들어간다는군요. 이제 이걸 연결할 일만 남았는데요. 네, 용접기입니다. 용접기. 용접기요? 네,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플라스틱이니까 열에 약하잖아요. 그 열에 녹여서 그 녹은 접점에서 붙인 다음에 식혀서 이걸 강도가 좋게 붙이는 작업입니다. 열판으로 플라스틱 끝부분을 미세하게 녹여 연결. 완전히 굳을 때까지 고정시켜줍니다. 일반적인 창호라면 여기까지면 창틀이 완성되는데요. 자동 환기 창호는 여기에 과정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자, 에스프레소가 좀 끼울게요. 자. 그래서 이 바가 이 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강도 두꺼워야 되고 가장 견고해야 되고 조립도 세밀하게 해야 돼요. 기계를 장착할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기계를 받치고 있는 곳이라 안전장치는 필수. 턴버클이라고 기계 무게하고 이 FS바 무게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잡아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점검 과정에서 수치는 물론 모든 부속품들을 장착해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0.5cm의 작은 오차에도 사용 불가.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 지금 출하되기 전에 자동환기창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다 분해를 해야 돼요. 아, 다시요? 네네. 하나, 둘, 셋. 손 빼시고 천천히 있고. 전기 꽂고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버튼 다 작동해야 돼요? 네. 다 됐어요. 아, 다 됐어요? 네. 자, 오케이. 또 유리는 안 끼워요? 아, 유리는 지금 여기서 끼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끼웁니다. 저희 이 지금 자동환기창에는 고급 유리인 그 26mm 복층 로이 유리를 사용합니다. 이쪽이 일반 유리고요. 이쪽이 소프트 로이 유리거든요. 왼쪽이 38.789도, 대략 39도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소프트 유리가 34도 조금 넘게 나오네요. 온도가 더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적외선이나 열선이 밖으로 투과가 덜 된다는 거죠. 일반 유리와 소프트 유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 라이터를 유리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저 바깥에 있는 라이터 불꽃 색깔과 안에 있는 색깔이 동일하죠. 이 소프트 유리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를 켜셔서 불꽃을 보시면, 자, 저 세 번째 색깔이 불꽃이 핑크색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설치 작업만 남았는데요. 창호 설치를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 단독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아직 공사가 한창인데요. 내부에서는 창호 작업이 가장 먼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 쪽에서는 제일 성공적입니다. 첫 번째. 어차피 반장님 두 분도 타실 거. 자, 올려주세요. 적게는 100kg부터 300kg 가까이 나가는 창호 무게. 이동을 위해서 사다리 차까지 동원됩니다. 아니요, 들어가. 일단 찍어. 이게 한 80kg 정도 나갑니다. 이건 유리가 여기 수상일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기 다루듯이 천천히 다뤄야 됩니다. 유리문 2개가 들어가는 자동 환기 창호는 1층 거실에 설치되는데요. 일반 창호보다 무거워 이동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창호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이 수평. 이를 위해 특별한 기계까지 동원됩니다. 수평 감지기입니다. 감지기요? 레이저가 감지되면 이렇게 소리로서 정확히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무게중심에 문제가 생겨 창호가 틀어질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수평에 맞춰 창틀과 중간틀까지 고정시켜줍니다. 이거 전선을 저기 이제 넘겨서 홈에다 물려 넣어. 환기용 기계를 장착하고 배선 정리까지 해주면 설치 완료. 이제부터는 창호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빈 공간을 우레탄 폼으로 꽉 채워줍니다. 일반 폼이 아닌 난연폼을 사용해가지고 화재 시에도 불이 계속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폼입니다. 작업하다 말고 임시 가설물 설치에 나선 이들. 무슨 일인 걸까요? 위에 저희가 사이드 패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자동 환기창 지금 여기 아시바 그러니까 PT 아시바 기계가 잘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임시로 바로 한번 급조하는 거예요. 세밀한 작업을 위해 비계라고 부르는 임시 가설물까지 준비합니다. 기계가 들어가고 남은 공간은 단열과 미관상 완전히 메워야 하는데요. 기계 외관과 동일한 자재를 정밀하게 재단, 딱 맞게 끼워줍니다. 폼으로 완전히 고정한 다음 그 안을 두툼한 스티로폼으로 채웁니다. 외부와 내부 창 사이 이쪽에 단열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끼는 겁니다. 단열을 위한 작업인 만큼 미세한 틈까지도 우레탄 폼으로 막아줍니다. 그런 다음 남은 부품들을 장착하면 환기용 기계 설치 완료. 일반 창호에 비해 작업 시간이 배는 걸립니다. 기계 설치가 끝나면 외부 마감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마스킹 테이프로 창호 주변을 붙여준 다음 빈 공간을 실리콘으로 메워줍니다. 기계가 들어간 부분이라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실리콘입니다. 얘는 외벽에서 들어오는 비를 막기 위해서 방수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음새 부분 전체에 실리콘을 덮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떼어주면 보기 좋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유리만 끼워주면 설치 작업도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작업자 4명이 3시간 가까이 매달려 완성한 자동 환기 창호.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막까지 달아줬습니다. 일단 최종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시계 한번 꽂아주세요. 작업자들의 노력 덕분에 올여름은 냉기가 셀 걱정 없이 환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시원한 여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는 사람들을 찾아왔는데요.
여긴 대체 어떤 현장일까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기 위해서 반내림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천장 안의 공간이 부족해서 에어컨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최소 18cm 정도가 필요한데 이곳에 있는 천장 공간은 1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8cm 정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3일간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장비들. 공사가 꽤 큰가 본데요. 오늘 설치할 에어컨입니다. 와, 에어컨이 진짜 많네요. 그렇습니다. 6대, 총 6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외기가 엄청 크네요. 실외기는 6마력짜리 실외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스탠드 에어컨 마력이 어떻게 되나요? 2.5마력 정도 됩니다. 크기도 이렇게 훨씬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에어컨이 거실하고 안방밖에 없거든요. 이 여름 되면 안방에 가족이 다 모여서 자고요. 그다음에 너무 더우니까 보통은 이 집을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사실은 더운 기간이. 그러니까 1년의 반은 집을 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 쪽은 에어컨 바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 너무 더워요. 여름에도 쾌적한 생활을 위해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 거실과 주방을 포함해 방 4곳까지 총 6군데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천장에 뭔가를 분사하는 작업자. 대체 뭐라는 걸까요? 여기는 이제 방과 방 사이에 배관과 드레인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코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천장을 부득이하게 열었다가 다시 닫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떼어낸 벽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원상복구합니다. 여기는. 네. 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할 겁니다. 우리 도배사에 의해서. 그래서 조심해서 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벽지가 없으니까요. 같은 벽지는 있는데 얘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변색이 됩니다. 새 거를 발라도. 그래서 얘를 똑같은 거를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고양부터 합시다. 작업 전 집안 가구 보호를 위해 꼼꼼히 고양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작은 방에서 작은 방으로 넘어오는 자리 코어 작업 하나 해서 동배관은 안방을 건너서 복도를 건너서 작은 방 쪽으로 해서 실외기실까지 배관이 연결됩니다. 시공을 위해 공사 전 집을 방문, 천장의 높이와 상태를 파악해 도면을 준비해 둔 건데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해 천장 타공에 들어간 작업자들. 에어컨이 들어갈 자리와 배관 작업할 공간을 뚫어주는데요. 특히 에어컨이 들어갈 자리는 재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엇나갈 경우 보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하기는 낮은 천장의 높이 때문에 단내림이라고 부르는 작업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천장을 다 자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천장 타공이 시작되면 더욱 분주해지는 작업자들. 토치처럼 생긴 이 기계가 배관이 지나갈 벽을 뚫어줄 코어 드릴입니다. 일단은 이 안에 우리가 시멘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철근도 만나고 지금 현재 여기도 상당히 위험한 게 지금 여기 콘센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여기에. 네. 이 배선이 이 천장 어딘가로 통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감별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먼저 배관선을 빼기 좋은 위치 선정. 코어 드릴로 벽에 구멍을 내줍니다. 단단한 시멘트 벽을 뚫는 거라 가장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진짜 엄청 두껍네요. 두껍기는. 시야 확보도 어려운 데다 불편한 자세로 계속되는 작업. 먼지와 분진으로 잠깐 사이 보호 안경은 뿌옇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근이 기존 거보다는 굉장히 굵은 게 걸린 거거든요. 지금 철근이 너무 많아서 굵은 것도 걸리고 그래서 자르기 굉장히 힘들죠. 저렇게 걸리면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 뜯는데요?
기계에 걸린 철근을 잘라내는 건 안전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시간과 힘이 더 들어간다는 증거. 그야말로 한참을 벽과 씨름한 끝에 배관 통로가 완성됐습니다. 이 뚫은 걸로 뭐가 지나가요? 에어컨과 에어컨을 연결하는 동배관, 그리고 에어컨과 에어컨을 신호를 주는 전기선과 통신선,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배관, 이 세 가지가 지나가게 됩니다. 통로에 먼저 자리를 잡는 건 가장 크기가 큰 드레인관입니다. 자, 여기 지금 물이 흘러가는 배관을 지금 현재 넣고 있는 중입니다. 기화열 방식으로 냉방을 하는 에어컨에선 배출수가 나오기 마련. 이걸 모아서 밖으로 빼는 관을 드레인관이라고 부릅니다. 음박을 마감하는 것은 결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박도요? 네네. 물이 잘 빠지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의 연결 부위나 꺾이는 곳은 세심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연결된 드레인관은 퇴수구 쪽으로 이어줍니다. 드레인관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냉매관인데요. 결국에는 냉면 가스가 흐르는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 통칭은 그냥 에어컨 배관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냉매관은 고압과 저압, 크기가 다른 배관 2개가 들어가는데요. 설치되는 에어컨 용량에 따라 배관의 두께도 달라집니다. 때문에 통로에 배관을 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배관 조금만 더 밀어줘.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넘기기가 힘드네요, 동선은. 일반적으로 이 집구조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배관도 이렇게 일자로 날리면 되는데 지금 집구조가 이렇게 지금 깊이가 달라요. 배관을 꺾어서 와야 됩니다. 자,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왜 한 가닥이 안 나와? 어디야, 어디? 뒤로. 예.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라이. 됐습니다. 천장 내의 구조물을 피해가며 배관을 통과시키는 작업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 5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배관 연결은 실외기를 시작으로 방과 거실, 주방 순으로 있는데요. 이음새 부분은 용접으로 붙여줍니다. 용접은 섬세한 불 조절과 꼼꼼함을 요하는 만큼 신중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냉매가스가 새는 일이 없도록 여러 번 확인도 합니다. 용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뒷면이거든요. 아, 뒤쪽 눈에 안 보이는 쪽이요? 안 보이니까 여러 각도로 다 쳐다보는 거죠. 나왔어요. 아직 통로로 들어갈 선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통신선. 전원선 통신선. 전기와 통신선까지 들어가면 통로 안의 배관 작업도 끝이 납니다. 이제 에어컨 설치만 남은 상황. 천장에 에어컨을 매다는 만큼 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게 하나당 거의 800kg씩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 안 위험해요. 우와. 괜찮으세요?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오케이, 올라오세요. 위치 확인 후 조심스레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자들. 걸리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면서 단단히 결합시켜줍니다. 배관이 2개가 보이고 여기 물관이 하나가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압이고 이게 고압, 이게 이제 드레인, 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전원 3개입니다. 실내 전원 3개, 통신은 2P. 마지막으로 배관들을 연결, 시스템 에어컨 설치의 마무리 과정인 만큼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더운 날씨에 환기마저 쉽지 않은 곳에서의 작업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매니폴더 게이지고요. 진공 펌프로 안에 있는 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 빨아들인다고요? 네, 아무것도 없게 냉매로만 가득 차야지 이게 냉매 순환이 잘 돼요. 이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게. 냉매가스까지 채워 넣으면 작업도 마무리.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10도 밑으로만 나오면은 정상 설치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이 오후 늦게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끝난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단내림 작업이라고 에어컨 이제 기계가 이렇게 천장 속 공간이 안 나올 때 기계가 이렇게 밑으로 돌출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단내림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박스 형태로 쏴주는 겁니다. 천장 내부의 높이가 15cm 이하인 경우 시스템 에어컨 매립을 위해 천장 길이를 늘리는 건데요. 단내림하는 밑에 천장을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오차가 나지 않도록 길이와 수평을 맞춰가며 강목으로 덧댐 작업을 합니다. 나무 내려온 것만큼 이만큼 단내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석고가 여기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고 똑같이. 작업에는 미송 강목과 합판이 사용되는데요. 여기가 또 틀리네. 기존 천장에 수평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제 기계도 수평이 잘 맞아야지 기계도 안착이 잘 되고 판넬 뚜껑을 씌웠을 때 들뜬 면이 없죠. 수평이 맞아야지. 레이저 수평기에 딱 맞게 정리가 됐네요. 이런 과정을 6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틀이 완성되면 그 위는 석고보드로 덮어주는데요. 이 석고보드 이제 직각에 맞게 맞춰서 이제 각재를 박는 거예요. 석고보드도 수평을 신경 써가며 붙입니다. 네, 4시간 정도 걸렸어요. 혼자서 한 방 4개 정도가 이제 적정선인데 지금 여기는 방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의뢰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작업도 거의 막바지. 통로 연결 때문에 뚫었던 천장도 복구해 줍니다. 얘 이거 퍼즈 맞추는 거하고 똑같죠? 아, 퍼즐 맞추는 거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이거 나온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번차 없이. 여기 의매 부분에 이게 네 발이거든요. 도배를 하기 위한 밑작업, 천장면이 매끈해지도록 정리합니다. 재단을 해야 되니까. 도배에 사용되는 벽지와 접착제를 준비하는 작업자. 요즘은 물과 접착제를 기계로 혼합, 손쉽게 접착제 농도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도배 기계, 재단. 저 풀에 올라오는 거. 접착제가 자동으로 기계로 올라와 벽지에 균일하게 돋고 작업도 편리하고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도배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천장 부분만 하는데요. 작업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하는 과정. 6곳 도배하는 데만 3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도배가 끝난 후 패널까지 설치하면 3일간의 긴 작업도 끝이 납니다. 한여름의 더위를 막아주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 완료. 긴 공사였던 만큼 결과를 보러 한 걸음에 달려온 의뢰인. 보기에 잘 된 것 같은가요? 네. 여기 이렇게 뚫었었잖아요. 네? 여기 중간에. 거기다 커버했죠? 아, 그 판 다 다신 거예요? 그럼요. 안 그래도 남편이 뭐 천장이 울퉁불퉁하면 안 이상하겠냐고. 아,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랬는데. 오히려 더 시원함을 다 느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반 내린 것도 네. 걱정했는데 뭐 오히려 그냥 인테리어 한 것 같고 느낌이 네. 깔끔하고요. 네. 하나도 안 이상하네요.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날 수 있겠네요.